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칭과 업종 설계,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곧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설 연휴 전후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명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정말 관심도 많고, 이게 실은 막 작년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법 관심이 많았었는데 윤곽이 나왔습니다.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관심이 없는 분은 이 법 자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크게 한번 이게 무슨 법인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어떤 것들이 이번에 결정된 것인지 좀 한번 볼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자산, 기존에는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라는 얘기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법 제도가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죠. 네. 그러다가 이제 특검법이 나오면서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이제 전 세계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법 제도화를 흐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 제도 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하나의 기회를 만들자 하는 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배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나 또는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법률을 많이 냈다가 이번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면서 이제 하나의 법안이 나온 거죠. 우리가 코인 하는 그 이제 하나의 뭐 자산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법률화, 그렇죠? 좀 명확하게 해줬다. 이렇게 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디지털 자산은 크게 봐서는 이제 증권형이 있고 비증권형이 있습니다. 증권형인 경우는 이제 토큰 증권으로 이미 제도화돼서 네, 본회의 STO. 통과됐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비증권형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엔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하는 이제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일반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형도 아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아닌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알트코인. 같은 네. 그렇죠. 뭐 크게 봐서는 알트코인의 하나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제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확정됐는지 아닌지는 제가 마지막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초기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안에는 디지털 자산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비증권형을 하나는 그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 또 하나는 일반 디지털 자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언론사도 그렇고 주로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자산 연동한 디지털 자산이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목적에 맞으려면은 일반 코인 관련한 규정도 와야 된다. 일반 디지털 자산이 확실한 제도가 돼야지만이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 더 큰 기여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STO라고 해서 우리가 말한 디지털 자산을 지분화, 증권화된 것은 STO로 해서 이미 규제가 됐고, 이번에 이제 논의가 된 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되게 되는 자산을 넣고 들어가는 그것과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검 코인도 와야 되는, 이제 언급은 됐다는 거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그리고 할 텐데, 거기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한 나라입니다. 소위 말하는 ICO. 근데 저번 주에 이제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ICO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일반 디지털 자산의 ICO를 허용을 하고, 이제 문제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네. 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8개 업종은 등록제로 한다. 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업종은 8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인가제로 한다. 그리고 이제 몇몇 쪽의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 저걸 하나씩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대주주의 소유 제한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었을 때
발행 기관은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번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 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여기 놓고 보면 발행 요건, 뭐 감독 권한, 자본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본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소 자본금이 50억인데 이거 놓고도 좀 말들이 많은 게 적다. 아니다. 이 정도가 돼야 일반 핀테크도 들어온다. 어떻습니까? 안정성이 중요하면 좀 작은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좀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 더 있습니다. 낮춰야 돼요? 예, 원래 초기 안에는 5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실 제가 예측한 거는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50억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자본금은 사실은 그 내부 운영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해킹이라든지 내부 운영에 대한 문제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뱅크런 같은 코인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자본금하고는 제가 볼 땐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스테이블코인의 자본금은 10억이든 50억이든 저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요번에 좀 50억까지 올린 것은 좀 셉니까? 예, 보통 보니까 이제 전자금융법 같은 경우가 30억에서 50억이고요. 기존의 어떤 전자금융업이라고 그러나요? 그쪽하고 아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억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자본금은 50억입니다. 디지털 자산 사업을 하겠다. 내가 뭐 발행을 하든 관련하려는 이제 업종 쪽에서 하려면 자본금 50억은 네. 이제 두고 회사를 차리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자산협의회 여기에 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좀 있어야 돼서 나오는 건가요? 이 가상자산협의회에 대한 내용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제가 사전에 먼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예. 법이 이름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잖아요. 예. 그러면 디지털자산협의회가 돼야지 왜 갑자기 가상자산협의회가 되느냐? 그거 그러네요. 좀 이상하죠.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식 용어가 가상자산입니다. 그게 특검법이라든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하면은 가상자산이라는 게 법정 용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고 해서 디지털자산 용어를 처음으로 만든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제대로 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특검법의 가상자산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디지털자산의 법정 용어가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뭐 이름이 다를 뿐 이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가상자산 협의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주관 부서가 금융당국이라 금융당국에서 그동안 특검법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하셨던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지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일단 가상자산 협의회가 되든 디지털자산 협의회가 협의회가 되든 되든, 필요한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그 모든 시장의 서비스에 관여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처들이 모여서 일종의 보면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현재 주무부서가 이제 금융당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금융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산업 서비스 전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이 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대통령 산하에 컨트롤 타워가 있듯이 네. 디지털 자산도 단순한 금융의 주관 개념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원하는 거는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 근데 뭐 그래서- 내용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아니 당국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보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두 가지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자산 연동형 그 디지털 자산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주로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이 이제 그 컨트롤하고. 화폐냐 아니냐로 이제 소위 이제 아직까지는 토론하고 네. 결정되지 않은 게 있고 일반 디지털 자산은 일반적인 산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관 부서가 금융 당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쪽의 금융 당국은 정보통신과학기술부과 그다음에 과기부. 벤처 네. 중소벤처 기업부가 제가 볼 때는 그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 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지금 말하는 가상자산 협의회라는 게 단순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그 주관은 이제 금융당국이든 한국은행이 하시면 되겠지만은 일반 디지털 자산의 컨트롤 타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 그리고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은행 50% 플러스 한 주 룰이 있었죠. 그러니 어찌 됐건 은행이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주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과 이창용 총재의 입장이기도 한데 예. 지금 놓고 보면 또 더불어민주당은 핀테크한테 실질적으로 단일 주주를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은행이 아니라 다른 핀테크 쪽으로 확산이 된다. 이 은행의 51% 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이제 읽어도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 룰은 예. 있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거의 확정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그 논쟁이 있습니다. 51% 일주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렇다고 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나의 은행이 51% 플러스 1을 갖는 게 아니고 예. 은행은 또 15%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정반으로 하게 되면은 은행이 최소한 4개 은행이 같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핀테크 업체가 이제 최대 주주는 일대 최대 주주는 핀테크 업체가 하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과연 4개 은행이 연합해서 들어올 것인가라는 그게 과연 시장 환경에 맞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은행은 대주주를 못 하나요? 예, 아니 대주주 그렇죠. 대주주죠. 사실은 뭐 15%라도 대주주죠. 근데 연합해야 되잖아요. 연합하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권한과 책임이 과연 불명확해지는 거죠. 예, 최대 주주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핀테크 업체로 하게 되면은 그런 은행은 사실은 책임만 지게 되는 그런 환경이 갖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은행은 책임만 지고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그걸 뭐라고 이제 결정권이라고 할까 이사예요. 이런 컴플라이언스가 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은행이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마 논쟁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최종 결론을 못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네. 꼭 은행이 51% 플러스 1을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생각은 혁신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안전이 중요하죠. 예, 안전이 네, 중요하기 네.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그 룰이 있어야 되느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제 그 일종의 코인론 같은 거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준비금 문제라든지 도산자산이라든지 네.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가 갖춰진다면은 저는 핀테크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시장 진입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게 저는 그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금 당정에 보면요, 예. 이 정부와 민주당 쪽 반응을 보면 이게 워낙 은행집은 51% 룰이 예. 쟁점이 되고 관건이 되고 시장에서 말이 많으니까 법은 통과를 한 다음에 51% 룰을 시행령에서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좀 속도전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현재 이런 상황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이게요? 일단은 이렇게? 예. 법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그 법에 맞게 이제 뭐랄까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 통과가 사실은 굉장히 쉬워지는 그렇죠. 거고. 그게 이제 빨리 돼야죠.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명확하지 않은 게 불투명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불투명성이라는 거는 그게 시행령으로 가게 되면 아직 시장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 시행령을 누가 이제 사실은 그 재개정이라든지 바꿀 수 있냐면은 이제 금융당국이 바꾸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과연 이게 혁신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안정을 위한 그 시행령 개정이 될 것이냐 되는 원초적인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그 위임의 범위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큰 틀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명확히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가상자산 거래소도 이번에 이제 정확히 법계 이제 규제화를 이제 법제화를 하게 되는데 대주주 지분 15에서 20% 제한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거 되면 창업자는
그 지분을 내놔야 되는 건가요? 이 그렇죠. 부분이요. 예, 네.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 이게 네. 좀 이것도 뜨거워요. 저는 죄송합니다. 한숨이 예, 나요. 예. 저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주주분이 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독점적인 플랫폼이 안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원치지는 규제의 명확성하고 산업 육성입니다. 네. 그 산업 육성이라는 건 시장에서 창업주를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책임과 권한을 주고 그런 어떤 시장에 대한 육성인데, 거기에 그 논리에 따지면 조금은 좀 과한 규제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 그런 어떤 것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주주에 대한 어떤 그 최대의 지분을 이렇게 제한하시는 것보다는 주주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경영에 대한 투명성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신뢰를 만들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로 하는 게 맞지, 과연 이렇게 지분으로 꼭 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냐, 저는 그렇게 외국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규제가 좀 있나요? 거래소 아니요. 지분 규정?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법적 체계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독특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이제 금산분리, 뭐 은산분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어떤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나 투자자분들은 복잡하다.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언제 볼 수가 있느냐? 왜냐면 미국은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좀 준비하고 곧 뭐 발행하면 되는 건데 언제쯤 우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군가 발행사도 나오고 그걸 우리가 좀 써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법 통과인데 통과되고 하는 일정 어떻게 좀 보십니까? 과정을요 앞으로? 보통 그 민주당에서는 설 전날 이제 확정해서 발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보면은 뭐 통과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설 전으로 통과가 돼요. 예, 예. 디지털 그래서 자산법이.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 아까 말한 약간의 시행령 절차를 봐서는 아마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예. 아무리 빨리 해도 제가 볼 때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인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른 절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떤 지니어스 법을 통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네. 대한 준비는 하지만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테더를 쓰고 있죠. 예, 테더도 테더. 있고 예. USDC라고 이제 미국 업체가 하고 네. 있는 게 이미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클이요. 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어떤 산업 육성을 위한 그 환경을 이제 누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느냐는 그나라의 정책의 문제고요. 네. 특히 법 체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 그래서 제 생각엔 빨리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빨리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네. 원합니다. 예. 당연히 3년 전부터 원했었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법 체계상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저는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설 전후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은행들 컨소시엄 모여서 51% 룰도 지켜야 되고 핀테크 중에 누군가가 또 나와서 이들과 연합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우리 시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니까 내년 이맘때 정도 빠르게 잘 진행되면 예, 그렇게 좀 저는 그 기대를 정도.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